광명 제5발구역 재개발 조합 관련해서 이제 어, 관련 현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임시총회가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들을 제가 잘 인지하고 지금 이 설명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지금 드리는 설명 자체가 광명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는 지금 조합 자체에서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차례 지난 2월에 조합 임원들이 해임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 조합 임원들에 대한 임원진 구성이 공백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어떤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업이 약간 지체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설명회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여기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는 전 조합 임원분들 그리고 정비사업체 그리고 용역 관계사 어떤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득하고 그들을 비방을 하거나 아니면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거나 그런 걸 목적으로 두고 제작한 영상은 아닙니다. 또한 오늘 드리는 설명들은 그냥 일반적인 조합 사례를 설명드리는 것이고 어, 이 조합과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조합들의 해결책, 해결 사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결 사례 중심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현 조합, 이전 조합 임원이죠. 그리고 정비사업체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서 이 영상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로에네이 법률사무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요와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로에네이가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 현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송 사례와 관련해서도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 소송 사례와 관련된 부분은 궁극적으로 현 조합 상황에 있어서 접목될 수도 있고 접목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다양한 업무 사례, 소송 사례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조합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재개발 조합 현재 상황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현재 재개발 조합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해결 방안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잠시만. 많은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이제 조합과 관련해서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만의 이제 특징과 저희 사무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조합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변호사가 특히 조합을 대리하거나 조합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조합 사업은 적어도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에니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 사업, 그다음에 지역주택 조합 사업, 그다음에 도시개발 조합, 형태의 사업 구도에 있어서 경영진들
뭐 임원진들이겠죠. 임원진들의 경영 파트너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설립된 로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제 재개발 조합의 법률적 검토, 그다음에 자문, 경영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 분야의 경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PM사, 뭐 업무 대행사라고 부르든, 그다음에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정비사업체라고 부르든, 뭐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다소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재개발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 그다음에 도시개발조합 사업 성공 자체가 저희 사무소의 발전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티크 로펌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집중하는 로펌입니다. 건설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업 시행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조합 사업 방식에 있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이고 대부분의 사건 자체가 조합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소송, 그다음에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보통은 조합원을 위해서 대리를 하거나 아니면 조합 임원이 아니라 정비사업체라고 하죠. 관계사들, 그리고 업무 대행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PM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먼트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조합 사업과 관련돼서 이 조합 구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을 대리하는 로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조합원이 아니라 또 다수의 조합원 또는 건전한 의식, 그 다음에 조합과 관련해서 조합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제대로 해산 청산까지 이루어지길 바라는 대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합원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 조합원이 탈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상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산과 관련해서 청산금을 다툰다거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런 소송에 집중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예인데 저희는 조합원을 위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그러한 소송보다는 건전한 조합원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게 끊임없이 조합 사업에 대해서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올바르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로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로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로엔에이는 숫자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느 사업장 들어가서 로엔에이가 그냥 함으로 인해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을 우리가 수취할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되면 저희는 항상 숫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고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엔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건, 대표적인 사업장을 이제 저희가 수치화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은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규모와 관련해서는 세대수가 뭐 1200세대 정도 되고 사업 전체 추산 금액은 약 7천억 정도 되는데 뭐 여기는 추가 분담금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예정이라서 뭐 7천억보다는 좀 상승될 위험성이 좀 있는 사업장이긴 합니다. 법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개의 사업장에서 보통 발생되는 소송 건수가 100건에서 150건에 이르게 되는데 현재까지 뭐 150건 정도 소송 건수를 이 사업장에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 그리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송무와 발생되는 자문을 저희 단일 로펌이 모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소가는 약 3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소가이고요. 이 소가와 관련해서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소송을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합 사업의 사업 수지가 악화되기도 하고 좀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전체 소가가 300억 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방어와 관련된 소송, 즉, 뭐 용역사가 조합에게 청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역사가 왜 조합에게 청구할까 생각을 해보면 용역사가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는 구도 속에서 어떤 조합 집행부가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공개한 형태로 총회 결의를 거치고 계약을 한 다음 그리고 자금을 집행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 조합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엔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게 집행부가 구성되거나 아니면 조합 정상화를 위해서 조합 임원들이 해임된 이후에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윤역 업체와 UMP 청구 소송인 이제 저희가 맞닥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는 방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어 소송 관련해서 약 150억 정도의 소송을 사실 한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예측하지 못했던 형태의 소송이었고 임원진을 이제 바꾸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정비업체가 변경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비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또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서 인가를 받거나 착공 직전에 들어간 단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업무대행사, 피임사 또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에서는 정비업체, 이 정비업체들이 대부분의 용역비를 받아간 상태입니다. 약 95%를 받아가는 형태로 이미 다 받아가는 구조로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그 95%가 다 받아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뭐 5% 비용만 부담을 하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 비용을 아낀다거나 또는 뭐 그대로 정비사업체와 함께 일을 하면서 5%만 지급하면 사실 해산청산까지 끝까지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실제로 사업구도를 들어가 보게 되면 해산청산까지 가게 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뭐 단순히 5%만 더 집행이 되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95%가 이미 기집행이 되었고 5%만 지급을 하면 청산까지 과연 해주는 것인가 관련해서 사실 많은 의문이 있고 그리고 또한 뭐 이제 사실 사업비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용역비도 굉장히 늘어나는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기집행 사업비 형태로 조합원이 알지 못했던 형태의 기집행 사업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 조합 임원들이 선임했던 정비업체 에 대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협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조합 임원과 정비업체가 똘똘 뭉쳐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보통은 힘들기 때문에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서 보통은 계약 해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 해지를 진행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정비업체 또는 업무대행사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통은 들어옵니다.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소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다고 해서 그게 조합의 손해로 기결되고 또는 조합 사업이 전체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러한 조합의 임원 구성진에 있어서 내용이 발생하거나 특히 임원진에 대해서 조합 임원들의 해임, 총회를 거쳐서 해임을 한 사업장 같은 경우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신뢰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 지연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조합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행부의 노력, 그리고 정비사업체의 노력, 다, 그리고 또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의 노력, 모든 것들의 영역사들까지의 합이 맞아야 조합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현재 사업이 약간 미뤄지고 있는 게 빨리 진행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빨리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르게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올바른 집행부에 의해서 올바른 사업 내역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조합 사업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사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르게, 불투명하게, 빠르게만 진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손해로 귀결이 됩니다. 빠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바르게 진행했을 때 어떠한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많은 사건을 담당을 했고, 실제 총 89건 중에 24건을 승소했습니다. 나머지 65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패소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소송 사건 기준으로 저희가 65건을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방어 추산 금액을 저희가 보여드리면 지금 전체 약 300억 원의 속가 중에서 승소 금액을 저희가 73억 원으로 잡혀 있고요. 이거는 이미 저희가 승소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저희가 사실 뭐 최근에 뭐 합의로 끝난 사건, 그다음에 화해 공고로 끝난 사건까지 합치면 사실 80억 원이 넘는 어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를 거뒀습니다. 80억 원이 넘는 승소를 거뒀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원래 지출되어야 했던 80억 원을 아꼈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또는 지출이 불필요했는데 지출이 된 금원을 다시 반환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건 관련해서도 저희는 승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약 20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약 1년 이후면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무리라고 하면 준공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입주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됐을 때 해산 청산 문제까지 말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단계가 되면 얼추 저희가 소송이 마무리 단계를 돌입하게 될 텐데 약 203억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이어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사례를 뭐 저희가 잠깐 설명드리면 소송 사례와 관련해서 총 이제 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주택조합 사례여서 저희가 조금 다르긴 한데 조합원과 관련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대응을 했던 것들이고 뭐 총회 결의와 관련된 부분,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조합원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청산받아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어를 해서 저희가 총 승소한 이제 내역들을 쭉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이제 일반 분양을 할 때 할인 분양을 했던 뭐 사례이기도 한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패한 사업장이었고요. 부패함에 따라서 사실상 많은 뭐 이 조합 집행부 새롭게 구성된 조합 집행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건 파악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법률적 자문 그다음에 어떤 의사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경영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법률적 자문도 저희가 충분히 드렸지만 소송 대응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도움을 드려서 거의 대부분은 승소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인 분양이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더 싸게 일반 분양을 이제 특수 관계인에게 해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합 사업비가 아무래도 일탈이 되겠죠. 수익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이 기결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돈이 수익으로 기결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손해로 기울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 뭐 쉽게 얘기하면 4억 원에 분양해야 되는데 일반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3억 원을 줄게 이런 형태가 과연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장이 많고요. 그런 사업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또는 이제 피고로서 저희가 응소를 해서 저희가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 조합 사업장, 이제 광명제 5할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인시총회 소집 허가를 이미 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시총회 소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2022년 2월경에 뭐현 과거 집행부죠. 과거 집행부를 모두 이제 해임 총회를 거쳐서 전자총회로 해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조합 임원들이 구 집행부에 대해서 신임을 잃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 이후에 사실 선임 새로운 조합 임원들을 빠르게 사실 선임했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제 자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면 빠르게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구성을 해서 그 새로운 집행 구성부에게 힘을 실어줘서 올바르고 바르게 어떻게 사업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고요.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저희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진행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질질 끌려서 많은 조합 사업이 조금 약간 공백 상태가 사실 발생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이제 총회를 진행하게 되면, 뭐, 이제 총회를 소집 허가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총회를 하게 될 때, 뭐 예를 들겠습니다. 정비사업체와 관련해서 계약 해지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계약 해지를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총회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총회를 거쳤을 때, 뭐, 그와 관련해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임시총회 해지 금지 가처분을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조합원이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구하게 됐을 때 방어 대응을 저희가 해드린 사례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업무 대행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업무 대행 계약 해지가 사실상 정비사업 계약 해지입니다.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컨설팅업을 하는 업무 대행사와 PM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이죠.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임시총회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자문을 해드립니다. 사전에 위법성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들어올 것을 미리 예상을 했었고요.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대행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상대 측으로부터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들어왔고요. 그거를 방어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총회 금지 가처분을 뭐 정비업체 측에서 또는 업무대행사 측에서 제기를 했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피보전 권리, 보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승소를 얻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임시총회가 이루어졌고요. 임시총회를 통해서 정비업체를 해지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 방어와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용역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 조합에서도 많은 용역 업체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총회를 거쳐서 또는 예산에서 반영된 대로 사업비가 집행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능성과 관련해서 저희는 미리 인지를 하고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법률실사와 회계실사를 지금 현 사업장 같은 경우에 제가 예시로 드리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실사 회계실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법률실사 회계실사를 진행한 결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의 비용 추산 금액이 나왔고요. 어떤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사전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사업비를 집행하는 구도 속에서도 자금집행 요청서를 통해서 실제로 신탁사로부터 돈이 지급되는 구도도 있지만 업무 대행사 또는 정비업체를 통해서 막바로 자금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적으로 기집행 사업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업무 대행사 또는 정비업체가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또는 조합이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금으로 먼저 기집행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기집행 사업비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거나 실제로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지출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 사업장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현 사업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는 영업비 지급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방어 소송을 진행을 했고 대부분 승소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시를 하나 드리면 지금 조합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아무래도 이번 총회도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 총회는 용역업체를 써서 총회를 진행합니다. 뭐 총회 업무를 진행하는 이제 업체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동서 진구 업무입니다. 진구 업무. 그래서 내가 찬성하는 서면 의결서를 이미 만들어져 있고 서면 의결서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각 가가구 방문하거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 사람들을 오게 해서 미리 사전에 의견을 받아 놓습니다. 미리 사전에 의견을 받아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의견을 미리 의견권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뭐 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총회 현장에 참석해서 직접 뭐 의견권을 표시해 주면 정말 좋겠지만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업체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정비업체를 위해서 일하는 업체거나 정비업체가 꼭두가시로 세운 조합 임원들이를 위해서 일하는 업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부당한 형태의 총의 결의도 뭐 총의 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 홍보를 할지 OS 요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요원이 투입돼서 서면 의결서, 서면 결의서를 진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리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변경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공사비와 많은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 분양 대행 수수료, 여러 가지 형태의 수수료를 이제 총의 결의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총의 결의를 받기 위해서 구집행부가 마지막으로 총의 결의를 얻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한 형태의 용역이었습니다. 이 용역을 진행하게 되려면 막대한 용역비를 사실 지출하는 형태의 의결서이기 때문에 반대파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이 용역비를 뭐 시시비비를 다 따져보고 맞게 집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사의 의견도 살펴보고 그 집행력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세무계산서가 발행됐는지 지출 증빙이 됐는지 실제로 용역 업무를 했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총회를 성사시키는 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 진구 업무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용으로 사실 계약 체결을 해서 총회 대행 업무를 맡긴 사례입니다. 저희 요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용역업체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어요. 일을 다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용역 직원들 또는 대행업체 직원들이 모두 동의서 진구 작업들을 했고 실질적으로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변경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죠. 여기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임원이 변경된 후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진행했던 게 뭐냐면 이 돈을 지급하지 말아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일을 했는데 어떻게 요연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와 관련해서 이제 질의 주신 분이 맞는데 이때 당시에도 사실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 방어를 한다고 했을 때 모두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 동의서 친구 업무와 관련해서는 총의 결의를 득하거나 아니면 예산에 세밀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지급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뭐 용역비가 이 당시에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서민결의서 진구 업무와 관련해서만 약 2억 원이 지출되는 형태였습니다. 2억 원의 청구 소송이 들어왔고 저희가 방어를 통해서 1억 원의 방어를 최종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사실 조합사업비를 저희가 1억 원을 아끼게 된 결과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소송 사례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뭐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 다시 말해서 뭐 분양 대행 수수료가 될 텐데,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대행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분양 대행 업체를 선정하게 했을 때 그 분양 대행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총액결이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총액결을 얻는 데 있어서도 명시적으로 단가부터 시작해서 한 분양 세대를 모집하는데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도 공개하지 않고 총의 안건에만 상정을 시켜서 뭐 유야무야 형식적으로만 총의 결의를 받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방어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주관 수수료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금융주관 수수료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업장,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장에서 어느 사업장이든 일반 분양을 하든 뭘 하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되면은 대출을 쉽게 표현하면 대출입니다. 뭐 금융주선업체가 주선을 하게 되고요. 그 주선을 통해서 뭐 금융주선업체는 보통은 금융자문업을 등록한 이제 뭐 투자회사라든지 그다음에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맡게 됩니다. 증권회사라든지 보통은 증권회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금융주선업을 하고요. 그 금융주선을 하시는 분들은 현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사업 평가를 통해서 전체 수익을 이제 추산을 합니다. 전체 수익을 추산했을 때 여기에 조달할 수 있는 조달 금원이 얼마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 조달 금원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되면 대출을 승인해 주게 되는 형태의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대주단을 형성해서 끌고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대주단을 형성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업체를 금융주선 업체라고 하는데 이 금융주선 업체 같은 경우에도 많은 형태로 뭐 페이백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불법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를 발견을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 저희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이제 소송 외에 화해, 합의로 이제 뭐 종결될 예정이긴 한데, 저희가 소청구 금액 그대로 거의 화해 금액이 뭐 이제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저희가 지급받는 것으로 거의 종결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뭐 일반 분양을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뭐 조합 사업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소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그 이해관계가 다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일반 분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 분양 금지 가처분 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조합원들 중에서도 나오고요. 사업체들 중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가처분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방어 소송을 통해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례들은 다 승소한 사례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부정적발과 관련해서 회계감사 후 고소고발 작업을 진행해 드립니다. 부정적발 회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회계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회계법인에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 부정적발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률적 자문을 통해서 이제 자금 집행되는 구조와 그리고 자금 집행되기 위해서 발생 증빙 자료들을 저희가 살피게 됩니다. 발생 증빙 자료는 계약서입니다. 이제 사실 계약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계약서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계약 체결하기 전에 적법하게 총회 결의를 얻었는지, 이사회 결의를 얻었는지, 이사회 회의록과 총회 회의록을 저희가 모두 다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정 내역들, 그리고 총회에 안건을 상정한 자료들, 그리고 총회 소집 공고를 할 때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 이런 것들을 모두 검토해서 실제로 법률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그다음에 민법 이런 형태로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형사법적 문제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계사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지출 증명이 되지 않는 것과 발생 증명이 되지 않는 것. 발생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계약서 검토이고요. 그다음에 지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뭐 영영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지출 증명이 되는 형태의 송금증이 없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합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역을 철저하게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고요. 그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뭐 허위 토지 용역비와 관련된 부분, 분양 대행료 과다 계상과 관련된 부분, 홍보관 허위 인건비, 광고 대행료 과다 계상, 조합 계좌 횡령 여러 가지 형태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 대행료 과다 계상 관련된 부분, 토지 용역비와 관련된 부분, 홍보관 허위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 모두 다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고요. 대부분 승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진행되는 사업장, 이현 사업장이라고 부르는 조합 사업장, 예시로 아까 보여드렸던 사업장 있죠?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토지 영업비에 대해서 굉장히 과다하게 지출했습니다. 지출된 비용이 100억이 넘습니다. 뭐 이제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었기 때문에 토지 영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장이었고요. 지금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법무 비용이 지출이 됐을 텐데 인도와 관련해서 지출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토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들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쉽게 표현하면 허투루 자금 지출이 된 곳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송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했고요. 이미 소송이 들어와 있던 것들도 조합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가서 파악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어 소송을 진행을 해서 최근에 뭐 65억 소송이 속가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약 40억을 방어해서 뭐 28억을 지급하는 형태로 종결된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많은 승소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뭐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들어간 조합원들이거나 아니면 새롭게 임원진들이 구성된 조합들이거나 조합 사업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싶은 임원들을 위한 조합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어떤 특정 집행부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특정 용역업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해서 저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조합원들과 소통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을 할 때도 이런 형태로 영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영상 제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합 집행부와 회의 끝에 설명드리는 작업들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담금 뭐 소송 사례 관련해서 뭐 계속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드리는 건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하나의 예시를 또 하나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 드리면 뭐 물품 대행과 관련된 이제 승소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뭐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모델하우스 모하라고 하죠. 이제 건립하면서 뭐 거기에 이제 주방 가구를 공급하나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조합사업비로서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합사업비로 집행되는데 굉장히 뭐 물품 대금이 굉장히 뭐 허위로 신경사가 발행되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원래 통상거래 가격보다 높여서 계약 체결이 된 경우였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당연히 용역업체 측에서 저희한테 돈을 지급해달라는 형태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통상적이면 이 돈 지급할 거거든요. 지급하지 않는 방어소송 통해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하위 공고 결정이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 하위 공고 결정이 나왔고요.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가 사건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위 공고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가 지급 청구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저희가 전부 승소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판결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대행사 해지 총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업무 대행사와 관련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항상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업체 또는 업무 대행사가 실질적으로 영업비 지급 청구 소송을 사후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해지할 때도 굉장히 힘들지만 계약 해지한 이후에도 본인들이 기집행사비로 썼던 내역들에서 다 받아갔다고 지금 조합원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기집행사업비로 훨씬 더 많이 받아갔습니다. 기집행사업비로 추임받아 총회에서 추임받은 금원보다 본인들이 지급받은 금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구가 들어왔거든요. 왜 다시 청구가 들어오시느냐? 조합원들은 모르거든요.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계감사를 통해서 부정적폐 회계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기하과하고 있던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기집행사업비에 청구 소송이 들어오는데 방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자료가 없었다면 방어조차 사실 힘듭니다. 예.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예시 사례들인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 때문에 전자총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전자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 대행사 정비업체와 계약 해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해지 절차와 관련해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들어왔던 사안인데 저희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설명되게 되면 조합 집행부의 부정부패를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조합 임원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임원들은 교체가 되는 경우 기존 집행부와 함께 조합 사업의 지장을 초래했던 조합의 영역회사와 각종 영역 계약을 해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행부가 조합 계획에 따라 조합 임시총회의 여러 조합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형태의 설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검토해서 급박하게 대응하는 신정사건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미 다 조합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임 관련해서 임시총회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2022년 2월 26일 진행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전자총회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목적 자체는 조합 임원 해임 및 직무 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새로운 임원 집행부를 위해서 임시총회를 개최를 한다거나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다거나 하는 형태가 없었고요. 그리고 해임 사회와 관련해서는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를 제일 1회 구조로 꼽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안건 상정됐을 당시 자료를 봤는데 뭐 홍보요원을 통한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 진급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런 형태로만 진행을 했다라는 형태가 제일 큰 이유였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조합원에게 이것 뭐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손해를 끼쳤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해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정보 철거와 관련된 이초공사비
성면 해치 제거, 뭐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CCTV 설치 관리 업무, 국공유지 무상 양도 업무, 전입시대에 대한 열람, 조합원 명도 소송, 뭐 이런 각종 용역 계약 체결이 있는데 손해가 끼쳤다 이런 표현을 쓰긴 쓰셨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해 끼쳤는지 여부는 조합위원 변경된 이후에 회계 식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의혹 제기인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할 때 있어서도 법률 전문가가 파악이 함께 참여를 해서 시정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런 그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사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 법률실사이고요, 회계실사입니다.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혹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 의혹이 현실화되었는지 아니면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빠르게 정비사업체와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원팀을 구성해서 조합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임이 됐던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소통 부재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안 하는 대부분의 조합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리와 소통 부재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조합사업과 관련해서 구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대안이 없는 형태로 조합위원 집행부를 구성하게 되거나 해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더 더뎌지거나 그리고 빠르게 한다라는 형태로 부집행 조합부를 그대로 선임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임원들을 다시 선임하거나 그런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통 부재가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빠르게 가다가 오히려 사업이 자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의 정보를 어느 정도는 오픈하고 전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하지만 중요 정보와 관련해서는 오픈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많은 협력자들과 협력을 하고 소통을 통해서 일을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 현 광명 제5화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임시총회의 새로운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조합 임원들을 구성해서 그 조합 임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식은 조합 집행부를 마치 부정을 축제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같은 협력의 대상자로서 바라보셔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도와주셔야 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신뢰하는 사람을 뽑으셔야 되고 면밀하게 조합 집행부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임된 조합위원은 조합원과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빠르게 뭔가를 한다는 뭔가를 하기보다는 바르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됩니다. 바른 것이 우선이지 빠른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통지문을 제가 봤는데 뭐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사견으로는 뭐 SNS 활동을 금지하는 형태로 전면적 금지입니다. 전면적 금지 형태로 사실상 선거 홍보 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선거 홍보 방법을 못하도록 한 지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법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련된 대응책도 변호사와 그리고 법무법인과 소통을 통해서 또는 협력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한다면 바르게 일을 할 수 있는 조합 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 SNS 활동을 금지하는 형태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상 동의서를 진구할 여력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 결의서를 진구할 여력이 되는 뭐 업체를 통해서 진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임원들만 사실 임원 선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로 표현하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 텐데
전공 교체가 요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SNS 활동 못한다, 인터넷 형태로 선거 활동을 못한다라고 하면 작은 집행에 있어서도 여유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면에 있어서도 여유롭지 못한 형태인데 선거를 할 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은 헌법이나 도시정비법 그리고 정관 규정 위임에 따라서 정해진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지침 모든 것을 검토해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형태의 통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사전 사후 대책이 있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사후라고 하면 임시총회 개최 전 자격 박탈되었을 때의 단계와 그리고 자격 박탈 당하지 않았지만 임시총회 후 선임된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무효 확인의 소요가 제기되었을 때의 대응책과 단계별 대응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황과 관련된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인데 추가적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을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선 이후에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생되는 문제들이 임원 당선 후 총회율 무효 소송이 들어오거나 또는 새로운 신임 조합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발을 통해서 빠르게 법률실사와 회계실사를 통해서 위법성을 공표해야 되는 방법. 그래서 빠르게 조합의 손해액을 추정해야 됩니다. 조합의 손해액을 추정하면 그 다음 절차로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를 해야 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용업사에게 반환 청구, 미집행 용업비에 대한 방어소송, 그 다음에 형사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형사 고소와 고발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사업 자문을 위해서 조합위원에 대한 도지정보 자문, 그다음에 사업 시행 위한 법률 검토,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대관 업무, 시공사와 관련된 협상 업무, 조합 시 발생하는 소송 진행 모든 것들을 저희가 대리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실사, 회계 실사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법률 실사를 하고 회계 실사를 한 자료를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할인 분양으로 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액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대행사가 기집행사업비로서 저에게 청구한 금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받아간 금원도 있고요. 받아간 금원, 청구할 금원 모두 다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불인정 차유 해당액에 대해서 액수를 책정합니다. 물론 추정액입니다. 그러면 이 추정액과 관련해서 저희가 반환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저희에게 소송이 들어오면 방어 소송을 통해서 이 기집행 사업비는 전부 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뭐 분양대행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뭐 이중 지급된 모집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토지 매수가 필요했던 곳이었고 상가 부지 뭐 저희가 이제 뭐 매도 청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금액과 관련해서 산출된 금액이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면 저희가 다 모두 다 손해액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수수료의 가다 지급액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자 가입액과 관련된 부분, 거래사에 없는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실제 거래 없이 이루어진 건설사에 지급된 가공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든 비용들을 저희가 다시 청구해 드립니다. 다시 청구해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설명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난번 어제 일자로 저희가 설명했을 때 뭐 질의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추가적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뭐 폐기물 공사비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이 납부해야 되는 건지 시공사가 납부해야 되는 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게 도시정비법에 대한 자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든 도시개발조합이든 재개발조합이든 형태로 시행사가 1차적으로 폐기물 처리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정리 작업을 하면서 사실상 시공사가 어, 토지 정리 작업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실질적으로는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비용과 관련해서는 뭐 일반적인 시행이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든 도시개발조합 사업이든 계약을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시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시행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선 시행사는 도시개발조합 또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이기 때문에 광명 제5할 재개발 조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다. 조합이 지급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집행된 것이고요. 그 집행된 비용이 타당하냐와 관련해서는 사실 협상 단계에서 시공사와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 실비와 관련돼서는 어떤 형태로 비용이 드는 것과 관련해서 뭐 조합원을 참여하게 해서 일부 조합원이죠. 그 다음에 대연회 중에서 참여하게 해서 그 다음에 조합 집행부와 그리고 시공사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협상하고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사실 의사소통에 부재가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통 부재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한 사례입니다. 그런 것조차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업무 대행사의 계약 해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업무 대행사 계약 해지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느냐? 소송 사례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례는 실제로 소송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이미 95% 이상 다 돈을 정해진 계약서에 대해서 집행 받아갔지만 기집행 사업비로 추가로 저에게 청구하고 있고요. 못 받아갔다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받아갔어요, 그것도.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집행 사업비에 대해서 미리 회계 시사를 하지 않았다면 방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계약 해지하지 않았더라도요. 이 집행 사업비는 본인들이 지금 청구하는 것만큼은 다 받아갔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전인조합 집행부의 총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다 받아갔을 돈이기 때문에 뭐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어를 하는 것이고요. 집행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 집행이 더뎌졌다. 아닙니다. 집행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착공이 늘어났다. 아닙니다. 착공 진작 했었어야죠. 여기 사업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세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간략하게